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아재 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미리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다가 좀 급하게 회사 일도 있고 회식도 있고 이래서 좀 하루 이틀 늦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그래 꼭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요즘 다시 한번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지난달 한 하루 이틀 된 기사예요.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25년 12월 달 외환 보유액이 28년 만에 최대치로 감소했다. 그 감소된 금액이 26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26억 달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2.6빌리언이죠. 2.6빌리언 1,400원 정도 하면 계략 한 4조 정도 되나요? 결국은 우리가 12월 24일 기점으로 해서 환율이 급격하게 1,430원대까지도 장중에 떨어졌을 때를 보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달러를 공급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가 아마 환율이 1447원인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정이 오래 가지 않았다. 상승이 빠르게 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좀 무서운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뱅크런 상황처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기사가 난 게 뭐냐면 달러가 쌀 때 미리 사놓자. 달러 예금하고 보험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5대 시중에 달러 예금이 약 100조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26년 3일 동안 2.8조가 늘어났다. 라는 이제 기사인데 이게 사실 뱅크런이 왜 생기냐 하면 은행에 약간 부실 대출 그러니까 뭐 부실 채권들이 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은행의 신뢰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이 되게 됐을 때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은행의 디폴트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뱅크런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분위기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참여자들이 원화에 대한 그 신뢰도를 굉장히 이제 그 의심을 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환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물가 자체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원화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이제 사람들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 조금 잘 하시는 게 필요하다. 내가 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있는 부분들은 포지션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도 조금 줄이시고 이렇게 해서 좀 타이트하게 캐시를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여유분의 캐시로 이제 달러를 사는 것도 좋고 금도 사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 뭐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몰라도 어찌됐든 트럼프 성향의 사람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었어요. 1% 가량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달러 약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면 금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조금씩 금을 실물로 사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ETF도 좋지만 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ETF를 하시고 그래도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물을 보관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나은 것 같고 금을 살 때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영상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3-9을 사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도 보면 금이 4-9이 있고 3-9이 있거든요. 4-9이 뭐냐면 99.99%를 4-9이라고 그러고 3-9은 99.9%를 3-9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규제상 법상으로는 3-9을 이제 순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를 할 때는 4-9이 조금 더 비싸요. 그렇지만 내가 팔 때는 3-9이든 4-9이든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3-9 기준으로 내가 팔 수 있기 때문에 3-9을 사는 게 좀 더 좋고 그리고 금 같은 거 자체가 대체 투자 영역에 거래되는 이제 상품이다 보니
AI 쪽,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는 사실 스프레드가 크잖아요. 스프레드 크고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사실 그래서 오래 보유할수록 이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내가 얻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이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품 중에서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상품을 매입을 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주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동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용량이 작은 거, 크기가 작은 거, 뭐 한돈 하면 뭐 금거래세 기준으로 오늘 91만 원이니까 그 정도에 살 수 있으니, 그렇게 한 돈짜리 이렇게 여러 개 사는 게 좀 좋고, 좀 보관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면 한 10돈짜리, 그러니까 한 양, 뭐 다섯 양, 한 양, 반 양, 뭐 10돈, 다섯 돈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올라서 지금 코스피 전체는 뭐 4,500 뭐 이제 찍고 있는데, 이 숫자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삼성전자를 예전 뭐 한 5만 원, 6만 원대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큰 수익을 냈지만, 지금 삼성전자 14만 원이에요, 오늘. 근데 시가총액이 830조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74만 원에 이제 거래가 완료가 됐는데 시총이 540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결정이 되지만, 예를 들면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0조 난다. 근데 반도체 쪽, 전기전자 쪽이니까 퍼가 뭐 20이다라고 하면 100조에 20 곱하면 한 2,000조죠. 그러면 그래도 저평가야라고 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과거 가격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선뜻 못 사는 거거든요. 선뜻.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제 포지션을 잡는 거에 있어서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장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AI 붐으로 인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보유자의 영역이 들어왔다는 게 사실 좀 더 강한 것 같고,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비중이 크지 않게 가져가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비중을 크게 가져갔을 때 이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손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내가 회복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각자의 이제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제 국내 코스피는 투자를 하시고, 실물 자산은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드리는 거고, 그래서 푼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금을 실물을 보유하는 거고, 조금 목돈으로 큰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부동산, 서울 쪽에 부동산을 좀 매입을 하시는 게 좋다. 공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에. 왜냐하면 지금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막는 어떻게 보면 그 장애물 자체가, 허들 자체가 이 환율이 될 수 있어요. 고물가. 공사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조합원들과 시공사 간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시공사들도 그렇거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수주를 할 때 결국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 공사비가 인상된 것만큼 분양가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분양을 하게 돼서 분양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과거처럼 호황기 때 건설 경기고 호황일 때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수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결국 서울 쪽의 핵심지의 공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흐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포지션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돼서 좀 죄송하고, 제가 내일도 회식이 있어서 뭐 한 번 더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토요일 주말에 한번 다시 관련된 영상을 좀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